안녕하세요. 어도비 공인 전문가 게이트디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중 하나인 러시안 인형처럼의 포스터 디자인을 포토샵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시리즈의 주된 내용은 여자 주인공이 죽었다 살아나는 걸 계속 반복한다는 건데요. 그러한 컨셉을 러시아 인형인 마트로시카에 비유해서 디자인되었습니다. 샘플 이미지를 보면 흰색 배경에 여성의 어깨 위쪽이 찍힌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작업을 위해 배경에서 인물만 분리해야 하는데요. 배경이 단색이기 때문에 툴 패널에서 매직 원두 툴을 선택하고 흰색 배경을 클릭합니다. 손가락과 목 사이의 흰색 배경을 추가로 선택하기 위해 옵션 바에서 Add to Selection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영역을 클릭해서 선택 추가합니다. 여기서 실제로 필요한 영역은 배경이 아닌 인물이기 때문에 메뉴바 셀렉트의 인버스로 선택 영역을 뒤집고 선택 영역의 가장자리를 다듬기 위해 옵션 바에서 Select and Mask를 선택합니다. 미리 보기는 On 블랙으로 선택하고 가장자리를 매끄럽게 처리하기 위해 스무스를 최대로 높입니다. 패던은 2픽셀 정도로 부드럽게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Shift 엣지를 최소값인 마이너스 100%로 하면 선택 영역의 가장자리가 안쪽으로 줄어들게 돼서 흰색 가장자리를 제외한 선택 영역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단의 아웃풋 툴을 New 레이어로 해서 OK를 누르면 다듬어진 선택 영역을 기준으로 새 레이어가 만들어집니다. 레이어 이름은 스몰로 변경하겠습니다. 배경 레이어를 선택하고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필 레이어 중 솔리드 컬러를 선택해서 검은색으로 채워진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이 레이어는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검은색 바탕이기 때문에 나중에 작업이 마무리되면 삭제할 겁니다. 컨트롤 J로 스몰 레이어를 복제하고 스몰 레이어는 잠시 꺼두겠습니다. 이제 뷰에서 룰러로 눈금자를 표시하고 상단 룰러에서 드래그해 얼굴을 나눌 기준이 되는 수평 가이드를 만듭니다. 룰러는 다시 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귤러 마키 툴로 가이드의 위쪽을 선택하고 메뉴바 레이어의 New 그리고 레이어 뷰와 컷으로 선택 영역을 새 레이어로 분리해냅니다. 가이드 위쪽을 탑, 그리고 아래쪽을 바텀으로 레이어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탑 레이어는 잠시 꺼두겠습니다. 단면에 나타낼 타원을 그리기 위해 엘립스 툴을 선택하고 옵션 바에서 툴 모드는 쉐입, 필 컬러는 컬러 피커에서 HSB를 0, 0, 20의 짙은 회색으로 스트로크 컬러는 설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가이드를 중심으로 화면을 확대해서 얼굴과 양쪽 끝이 맞도록 타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타원의 양 끝점을 정확하게 위치시킵니다. 이 레이어의 이름을 바텀 슬라이스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면이 두께를 갖고 있어야 안이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새 레이어를 추가하고 레이어 이름을 바텀 스트로크로 변경합니다. 바텀 슬라이스의 레이어 썸네일을 컨트롤을 누른 채 클릭해서 선택 영역으로 불러오고 이 점선을 따라 선을 긋기 위해 메뉴바 에디트에 스트로크를 클릭합니다. 7픽셀 두께의 흰색 그리고 선택 영역 안쪽으로 선을 긋기 위해 인사이드를 선택하고
OK를 누릅니다. 셀렉트의 디셀렉트로 선택 해제하겠습니다. 이 외곽선에 음영을 주기 위해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레이어 스타일 중 그레이디언트 오버레이를 선택합니다. 그레이디언트 피커에서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가는 그레이디언트를 선택하고 아래 유형에서는 반사 그레이디언트인 리플렉티드를 선택합니다. 각도인 앵글을 0으로 하면 오른쪽 미래의 보기에서 보는 것처럼 그레이디언트가 만들어지는데요. 스케일을 120% 정도로 살짝 높여서 양쪽의 흰색 하이라이트 영역을 조금 줄이고 상단의 오페시티를 60% 정도로 낮추고 OK를 눌러 적용합니다. 이제 쉬프트를 누르고 스트로크와 슬라이스 레이어를 함께 선택해서 컨트롤 J로 복제한 후에 이름을 탑 스트로크와 탑 슬라이스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탑 레이어를 켜서 그 두 레이어 아래로 순서를 바꿔줍니다. 탑 레이어 3개를 선택해서 컨트롤 G로 그룹으로 묶고 바텀 레이어 3개를 선택해서 컨트롤 G로 묶은 다음 각각 그룹의 이름을 탑과 바텀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두 그룹을 다시 컨트롤 G로 묶어서 라지 그룹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이동시키기 위해 무브 툴을 클릭하고 라지 그룹 안에 탑 그룹을 선택한 후 캔버스 상단으로 이동시킵니다. 같은 방법으로 바텀 그룹을 선택하고 캔버스 아래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이제 라지 그룹을 선택해서 컨트롤 J로 복제한 후에 그룹 이름을 미디엄으로 변경합니다. 크기를 줄이기 위해 컨트롤 T를 누르고 옵션 바에 W와 H 사이에 링크가 걸려 있는지 확인한 후 70% 크기로 축소합니다. 그리고 무브 툴로 탑과 바텀 그룹의 간격을 조정합니다. 이제 할 일은 큰 머리 안쪽으로 중간 크기의 머리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야겠죠? 여기서는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해서 일부분을 숨기는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위쪽을 보면 큰 머리 중에서도 외곽선을 제외한 안쪽 부분에서 중간 머리가 보여야 합니다. 라지의 탑 그룹에서 슬라이스의 썸네일을 컨트롤을 누른 채 클릭하면 선택 영역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스트로크 영역만큼은 빼야 하기 때문에 컨트롤 Alt를 누른 채 스트로크 썸네일에 마우스를 두면 마우스 포인터가 마이너스로 표시되는데요. 이때 클릭하면 기존 선택 영역에서 스트로크만큼이 빠지게 됩니다. 이제 현재 선택 영역에서 추가하기 위해 렉탱귤러 마퀴 툴을 선택하고 옵션 바에서 Add to Selection으로 설정한 후에 나머지 얼굴 부분을 영역으로 잡습니다. 지금 선택한 부분이 실제로 보여져야 할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숨겨져야 할 부분이죠. 이 상태에서 미디엄 그룹의 탑 그룹을 선택하고 레이어 패널 하단의 레이어 마스크 버튼을 누르게 되면 선택 영역만 남고 나머지가 자동으로 숨겨집니다. 같은 방법으로 라지의 바텀 그룹에서 슬라이스의 썸네일을 컨트롤을 누른 채 클릭합니다. 그리고 스트로크의 썸네일을 컨트롤 Alt를 누른 채 클릭합니다. 렉탱귤러 마퀴 툴을 선택하고 나머지 얼굴 부분을 영역으로 추가합니다. 미디엄의 바텀 그룹을 선택하고
하단에서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하면 선택 영역만 남기고 나머지 영역을 숨길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스몰 레이어를 켠 후에 레이어 패널 가장 위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컨트롤 T를 누르고 옵션 바에서 크기를 40%로 축소합니다. 위치를 조정한 후에 엔터를 눌러 완료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전 작업과 마찬가지로 중간 크기 머리 안쪽으로만 보이도록 레이어 마스크 작업을 해야겠죠. 자, 그러니까 위쪽 단면과 아래쪽 단면, 그리고 그 사이 영역만을 선택해서 레이어 마스크를 씌우면 되는데요. 먼저 미디엄의 탑 그룹에서 슬라이스의 썸네일을 컨트롤 클릭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Alt를 누른 채 스트로크 영역을 제외시킵니다. 이 상태에서 바텀 그룹의 슬라이스 썸네일을 컨트롤 쉬프트를 누른 채 클릭해서 추가하고 그 위에 스트로크 썸네일을 컨트롤 Alt를 누른 채 클릭해서 제외시킵니다. 마지막으로 렉탱귤러 마키 툴의 Add to Selection으로 가운데 얼굴 영역을 추가하겠습니다. 스몰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하단의 레이어 마스크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선택 영역만 남고 나머지 이미지는 숨겨지게 됩니다. 가이드는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컨트롤 세미콜론으로 숨겨두겠습니다. 이제 기존 포스터를 보면 가장 큰 머리를 제외한 나머지 머리의 상단 부분은 더 큰 머리에 가려서 그림자가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엄 그룹을 선택하고 조정 레이어 중 휴 세츄레이션을 선택합니다. 밝기의 라이트니스를 마이너스 75 정도로 조정한 후에 바로 아래 미디엄 그룹에만 영향을 주도록 프로퍼티 패널 하단의 첫 번째 버튼을 누릅니다. 오른쪽 레이어 마스크를 선택하고 배경색인 검은색으로 채우기 위해 컨트롤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레이어 마스크가 검은색으로 채워져 기존의 효과가 숨겨지게 됩니다. 이 조정 레이어를 Alt를 누른 채 드래그해서 스몰 레이어 위쪽으로 복제합니다. 그리고 스몰 레이어에만 영향을 주도록 프로퍼티 패널의 첫 번째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브러쉬 툴을 선택하고 옵션 바에서 90픽셀에 0% 그리고 오페시티는 20% 정도로 설정합니다. 정경색이 흰색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스몰 레이어의 마스크를 선택하고 그림자 효과가 적용될 부분을 드래그합니다. 이때 브러쉬의 오페시티를 낮춰놨기 때문에 여러 번 붓질할수록 점점 어두워지게 됩니다. 미디엄 그룹의 조정 레이어 마스크도 같은 방법으로 작업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배경을 완성해야겠죠? 스카이라인이 보이는 샘플 이미지를 셀렉트의 올로 전체 선택한 후에 에디트의 카피로 복사합니다. 검은색 배경 레이어를 삭제하고 에디트의 페이스트로 붙여넣기 합니다. 컨트롤 T를 누르고 이미지를 회전시키기 위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로테이트 90 클락와이즈를 선택해서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회전하고 옵션 바와 바운딩 박스를 이용해 크기를 조정합니다.
자, 이 레이어에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해서 오른쪽 부분의 사진 경계를 부드럽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색과 배경색을 기본값으로 하고 그레이디언트 툴을 선택한 후에 옵션 바를 재설정합니다. 얼굴 가운데에서부터 드래그해서 경계가 끝나기 전에 마우스를 놓으면 자연스러운 레이어 마스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배경을 컨트롤 J로 복제하고 컨트롤 T,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180도 회전시킵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부분에 맞게 위치시켜 주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휴 세츄레이션 조정 레이어를 추가하고 단색 효과를 내기 위해 컬러라이즈를 체크합니다. 세츄레이션은 높이고 라이트니스는 낮춰서 어두운 톤으로 배경 이미지를 조정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예제처럼 레이어가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상황에 맞게 레이어 이름을 정하고 같은 유형의 레이어를 그룹으로 묶어가면서 작업해야 빠지는 부분 없이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고 나중에 혹시 수정하더라도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쉐임 레이어와 스트로크, 그리고 썸네일을 이용한 선택과 레이어 마스크 등을 통해 포스터를 디자인해 봤습니다.